69죠? 네, 넘겨봐라. 숙제 좀 확인하자. 오홀! 오홀! 웬일이야? 어? 웬일, 여유로운가 봐? 여유로운가 봐? 69쪽. 69쪽부터. 69. 뭐야 또? 뒤엔, 앞에는 왜 안 했어? 어? 앞에는 왜 안 했냐고? 뭐라고? 어? 밀렸다는 게 뭔 소리야? 야, 이러고 놀러 가겠다라고 말이 나오나? 어? 이러고 놀러 가겠다고 말이 나오냐고. 필기도 안 해놨네, 이거는. 어? 필기도 안 해놨다고. 이 봐라, 아주 그냥. 쭈구리, 이 봐라. 이러고 놀러 가고 싶어? 이러고 놀러 가겠다고 말이 나오면 되니? 너 화요일까지 다시 앞으로부터 다 풀어와. 분명히 얘기했어. 화요일날.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남길 거니까. 69. 남기고. 남기고. 오케이. 자, 봅시다. 여러분 짓기. 자, 69페이지부터 먼저 질문 받고요. 69쪽 질문이요. 없으면 70쪽 질문이요. 71쪽 질문. 없으면 72쪽 질문. 365번이요. 오케이. 여러분 쉽게 쪼매나게 세모표. 이 365번을 증명하는 형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다루게 되니까 이게 지금처럼 2차로 나올 수도 있고 3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몇 차로 나올 수 있다고? 2차로 나올 수도 있고 몇 차로 나올 수 있다고? 3차. 됐니? 그래서 첫 번째 접근하는 거 정확하게 익혀두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은 세 실수 ABC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두 무엇이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다음 중 대수 관계로 뭐한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 됐지요? 자, 그래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이놈의 식기를 무엇으로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를 접근을 하시고 함수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다면 좌변에 나와 있는 그 식을 우리는 하나의 함수라고 놓는 거야. x-a, x-b, x-b, x-c, x-c, x-a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표현이 맞서 그렇다면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저 함수와 누구하고의 교점이 y는 0이라는 어느 축과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을 나타낼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학교 시험에서는 얘가 이렇게 지금 쳐다보니까 이 fx가 몇 차야? 2차지. 일반적인 교과서 문장에서는 2차식이 많아. 이해갔니? 근데 요 놈의 식기를 좀 더 꼬납게는 몇 차가 나올 수도 있냐면 3차식이 나올 수도 있어. 다시 몇 차 나올 수 있다고? 3차 나올 수 있다고. 이해갔니?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쟤는 2차 함수잖아.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우린 개형 알아 몰라? 알지요? 됐냐 안 됐냐? 다음. 그런데 만약에 3차가 되면 3차가 되더라도 우리는 솔직히 개형은 알아 몰라? 알지요? 우리 배웠으니까.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단원상에서만 배웠다라고 보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놈의 식기를 우린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용을 하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극한을 보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다시 뭘 보는 거라고? 극한.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하지요?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음 리미트 x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됐냐 안 됐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처음에 따지고 가시라고. 2차든 3차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면 얘를 따진 상황에서 그 다음 쳐다보니까 이 fx가 몇 차 다항함수니까 2차 다항함수니까 fx는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될 것이고 연속이 나올 거고요. 됐냐 안 됐냐? 그때 근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알파하고 베타라는 그 근이 A하고 B하고 C 사이에 어떻게 돼 있냐를 확인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뭘 보고 가는 거냐면 A에서의 함수 값을 확인을 하시는 거라고. 그럼 FA 확인을 하면 0, 0 나올 것이고 A 빼기 B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A 빼기 C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FA는 양수. 다음 FB는 FB라는 놈의 시키는 B 빼기 C하고 다음에 B 빼기 A가 되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FC라는 놈의 시키는 C-A 곱하기 C-B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 함수 fx의 개형이 어떻게 표현이 된 거냐면 A, B, C 순으로 이렇게 x축선상에 잡혀 있을 거고요. A의 함수값은 양수, B의 함수값은 음수, C의 함수값은 무음수? 양수.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여기 가까이 찍으면 되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간다 그랬어?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랬지. 그럼 그래프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겠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간다 그랬니?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네.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걔네들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때 x축과 만나는 시점 이거하고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해가 나오게 되겠지. 이게 누구하고? 알파고 얘가 누구? 베타. 표현이 같이야. 저기 표현을 하실 때 저 급한력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표현이 이해갔니? 그런 다음 좌변 함수 놓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저거 필기하시고요. 쟤는 자, 되셨으면 넘기셔가지고 78페이지요. 78쪽 질문. 없으시면 79쪽 질문. 없으면 80쪽 질문. 409번이요. 409번. 오케이. 자, 409번. 어떤 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 전체에서 뭐하는? 증가하는 함수가 x는 얼마에서? 2에서 뭐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 얘기는 f 프라임 얼마가? 2가 뭐 한다? 존재한다. 다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건 그 지점에서의 무엇이 미분계수가 뭐한다? 존재한다. 됐나요? 그건 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2보다 큰 두 실수 뭐하고 뭐에 대하여? A에 대하여. 됐니? 2,FE와 점 A, FA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 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얼마? 4라고 한다면 F' 얼마를 구하여라? 2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러한 두 점 사이에 뭐가 되는 거니까?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지금 거기 그림 모양처럼 두 점이 2,FE하고 다음에 여기에 A, FA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당연히 무슨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렇지 이 θ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 뭐라고 표현되고? A-E. 이 길이 뭐라고 표현되고? FA-FE라고 표현될 것이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E의 완전제곱 플러스 FA- 다음에 FE의 뭐에다가? 완전제곱에다가 뭐 씌운 게? 루트 씌운 게 이게 거리가 되는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가 된다 그랬어? A제곱 마이너스 얼마? 4가 된다 그랬잖아. 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F' 얼마를 찾으라 그랬는데 2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럼 F' 2를 찾아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문제에서 X는 2에서 뭐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다시 한번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이 표현 계속 익혀야 된다고 얘기했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다시요.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지점에서 뭐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두 가지 접근하는 거고 무슨 식을 직접 뭐 하는가? 그냥 미분을 하는가? 그냥 뭐 직접 미분해라 하냐? 그냥 미분해라. 됐어 안 됐어? 다시 뭐 해라? 미분을 해라. 또는 무슨 식을 써라? 정의식을 써라.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를 쓸지 미분을 그냥 하는 건지를 반드시 뭐하라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표현이 얘가 쌍았어. 근데 fx라는 식이 문제에서 좋냐 안 좋냐? 안 좋지. 그럼 직접 미분 당연히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돼? 정의식 써야 돼. 큰일만 시작.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이러한 미분계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식기에서는 A가 문제에서 뭐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FA-FE라는 함수값을 찾아왔잖아. 맞아 틀려. 그럼 요놈 식기를 이거 가지고 만들려면 일단 좌우 양변을 뭐 하시고 그렇지. 제곱 먼저 하시고 그럼 제곱 먼저 하게 된다면 FA-FE의 완전 제곱에 요놈 식기는 A제곱 마이너스 I의 완전 제곱에서 얘 그냥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뭘로? A-2의 뭘로? 완전 제곱으로 넘어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기에서도 쳐다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와 A-2의 완전 제곱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얘 묶게 된다면 여기서 뭐 남게 되니?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에 빼기 얼마?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FA-FE니까 A에서의 함수값, E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럼 분모 뭘로 나눠야지만? 그렇지. 그래야 무슨 변화를 나와? 평균 변화를 나오겠지? 그러면 A-2의 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없어. 왜? A-2는 제로가 아닌 거니까. 그럼 요놈식이는 FA-FE의 뭐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요게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만 남게 되겠지? 됐어? 그런 다음에 요놈 식기에서 다음 요놈에서 A가 2보다 크니까 이 미분계수 만들려면 리미트 붙이는데 A를 어디로 보내? 2
2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리미트 a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가 붙으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요식은 제곱이니까 리미트 a가 2로 가고 있을 때 a-2분의 fa-fe 뭘로? 전체 제곱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요 제곱이 얘 리미트 a 2로 가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얼마로? 15 나올 거야. 그럼 요 놈식기가 의미하는가? 얘는 이은석 의미하니? 의미하는 거. 근데 그 수렴이 모분의 목골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한 게 이거 수렴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 자체를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F 프라임. F 프라임. 2야? 정확하게? 에헤이. 앞에?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아, 제곱이잖아. 안 보였다는 건 너 지금 설명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지. 야, 씨, 양아치냐? 야, 위에서 계속 제곱하고 들어왔잖아. 아니야? 아, 지금 봐봐. 야, 지금 설명할 때 계속 제곱하고 들어왔지. 그잖아. 제곱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제곱 안 보였어요? 에이, 너무한다. 너무하지 않냐고. 어? 아, 수업 설명할 때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여. 아무리 숙제를 안 해도. 아니, 너무하네. 적당히 해야지 넘어가지. 어? 아, 적당히 해야 넘어가지. 야, 숙제를 그렇게 많이 안 해놓고서는 그 다음 뭐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안 보이면 앞에 와서 앉든가. 그럼 얘가 F 플라임 뭐해? 2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될 거고 얘가 얼마야? 15야. 그럼 F 플라임 2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뭐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있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객관식이라서 4번만 있는데요? 네. 문제에서 양의 실수 전체에서 뭐 한다 그랬어? 그렇지. 증가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자, 필기 하시고요.
시간 제시요. 다음 시간 제시요. 그럼 미국에서 정의 좀 익혀. F 플라임 X는 이게 맞고 이거 F 플라임 A야. 이것도 F 플라임 A고 이거는 그냥 네가 막 만들지. 어떻게 보면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죽었어 정의식. 지금 전국에 델타엑스 이것도 미국에서야.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하나 둘 셋 네 개 F 플라임 A A X H 제곱으로 가보면 A 플러스 H 이렇게 네 개라고. A 더하기 델타 H F A 됐어? 그리고 밑에 F 플라임 X 두 가지 차이점 보시라고. 변사구 구분해서 그래서 6가지라니까. 이거 4개 이거 2개. 꼴라 이것만 쓰는 게 아니야. 이것까지 가야 돼. 델타 X도 나와 시험 문제. 그냥 여기 얘는 정의식을 지금 3년 동안 정의식을 안 해고 앉아서 지난번에 정의식 때문에 계속 적어가더니.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넘기셔가지고 81쪽이요. 81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서 82페이지 82쪽 없으면 83쪽 83쪽 없으시면 84쪽 한예원 432 풀었니? 네. 432번 풀었어? 네. 야, 씨, 오늘 시험 보고인데 너 틀렸잖아. 어떤 거요? 왜 맞았는데? 아, 너 아니구나. 아, 저기 뭐야, 이은서, 너 432번 풀었니? 미안. 왜 질문 안 해? 아, 스티로 안 해가면 뭘 아나. 예원아, 433 맞았냐? 네. 오케이. 희한하게 지난번에 틀려고 이건 잘 찾았네. 자, 됐고 84페이지 끝났으면 85페이지 질문 440 그렇지. 441점에 낳게 세 목표. 내신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냐면 432번에서는 그 앞에 다른 표현을 놓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수가 전부 다 만들어졌다라는 전제 하에 가는 거야 무조건. 표현 이해갔어? 다시 뭐가 만들었던 전제하에? 미국에서 만들었던 전제 하에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y는 fx의 그래프가 무엇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밑줄. 밑줄. 자, y축 대칭. 같은 표현은 시작. fx는 fx 마이너스 x. 됐지요? 이 표현 두 개로 나옵니다. y축 대칭이란 말이 나올 때도 있고 y축 대칭이 아닌 저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몇 가지 이해갔니? 자, 그럼 봐봐잉. 봐라. 제일 처음에 준 게 f 프라임 얼마 줬어? 2를 줬지.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여기까지 이해갔냐? 여기까지야. 됐니? 그랬을 때 찾으셔야 되는 건 보세요. 단순하게 y축 대칭되는 우리가 함수 떠올리려면 몇 차 함수 떠올리면 되냐면 2차 함수 떠올리면 돼. 이렇게 y축이 존재한다고. 그랬을 때 f'이라는 건 x가 얼마인 지점에서 2인 지점에서의 뭐의 기울기다. 2인 지점에서의 뭐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여기가 2인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란 표현이라고. 표현 이해갔니? 근데 이 y축이라는 놈의 새끼는 함수로 표현하면 누구는 제로니까 x는 0이잖아. 그럼 x는 제로이기 때문에 얘랑 대칭되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한예원 x좌표 얼마 나오겠니? 그렇지. x좌표 마이너스 2를 알 수 있고 이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뭐가 될 거야? 대칭될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예언아 한 번만 더 가보자. 이 새끼 기울기 얼마 나올까? 그렇지 3 나올 거라고. y축 대신에 대칭에 x 대신에 얼마 갖다 놓으면 돼? 마이너스 x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 얘기는 기울기니까 이건 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거든. 그럼 기울기 그 부호 바뀌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y축 대칭이 나오면 f 프라임 얼마가 마이너스 2가 얼마라는 걸 3이라는 걸 유도할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같은 표현을 이용해서 f 프라임 4가 이번에 얼마 된다 그랬어? 6 나온다고 했지. 그럼 이은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f 프라임 마이너스 4가 에헤이 다시 앞에 그렇지 f 프라임 마이너스 4는 얼마? 마이너스 6 이해 갔지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y축 대칭에서 이해 갔니? 포인트는 이게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는 거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없어요. 극한에 대한 얘기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을 때 이때 연호식에서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하고 다음에 fx제곱 마이너스 f 얼마? 4인가? 어? 아, fx야? f2야? 오케이, 요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연호식에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에 y축 대칭이니까 f-2하고 f2는 서로 어떨 것이고 같을 거고요. f4도 또 누가 같을 거야? f 얼마가? 그렇지. 됐냐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극한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리미트 구의 극한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부터 확인을 당연히 꼴확인을 들어가셔야 되고 분모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면 f-에서 f2 빼면 0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대칭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니까 가능하겠지. 됐어 안 됐어? 마찬가지로 요놈 식기에서도 fx제곱 마이너스 f4 얘는 그냥 0으로 가겠네. 그럼 0분의 몇 꼴이야? 0꼴이야. 그럼 0분의 0꼴이면 뭘로 확장시켜라? 미분계수로 확장을 시켜? 그런데 이때 요놈 식기에서 미분계수로 확장하면 x가 얼마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가는 거니까 얘를 그냥 x-2라고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아 틀려? 함수값만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f2하고 f-2가 어땠기 때문에 같았으니까 얘를 그냥 뭘로? 마이너스 2로 바꾸셔야지 미분계수 표현 만들 수 있죠. 분모 제로 되는 거를.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얘를 그냥 우리가 x-제로로 가니까 x-2요. 이래버리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제로로 가 안 가? 안 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새끼를 누구로? 마이너스 2로 바꾸고 여기를 뭘로? x 플러스 2로 뭐하냐? 바꿔버리면 미분계수식 맞지? 그럼 식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에 곱하면 돼. 누구를? x 플러스 2를. 됐어 안 됐어? 다 혼자 있는 놈의 식기로 찾다 보니까 얘는 우리 이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모 못 빼기 뭐 만들고? x제곱 마이너스 4 만들고요. 식변하면 안 되니까 얼마 곱하고? 그렇지. 이거 하시면 되겠지요. 됐니? 그렇다면 여러분 식기에서 이 아랫부분은 x-2로 간다를 받아서 요 새끼는 f' 얼마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로 바뀔 거고 x-2로 가니까 얘 얼마에 가까워져? 4에 가까워져. 그러면 이 새끼는 리미트 받아서 얼마로 바뀔 것이고 f' 4로 바뀔 거고요. 다음에 곱하기 얘네 둘은 인수분해 되겠죠. 하면서 뭐만 남아? x 마이너스 2 남는데 걔가 x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얼마로? 마이너스 4로 바뀔 거 아니야. 됐냐? 그래서 주어진 식 확인하시고 간단 계산 때리시고요.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처럼 무슨 대칭 나왔을 때 무슨 대칭이 나오면
그렇지. y축대축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 만드는 거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필기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넌 필기 다 하고 그럼 가? 오늘 뭐 다들 놀러 갔는데 16호라도 우리 일찍 끝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확통은 내가 최대한 일찍 끝내줄게. 정규포까지만 하면 되니까 대신에 확통 숙제를 오늘 웬만하면 하고 가. 내용 설명해도 확통이 정규포 초반에만 잘만 잡으면 한 30분이면 끝나거든. 정규포 자체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부분 봐가지고 최대한 일찍은 끝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많이는 안 할 거고요. 어쨌든 보험수 활용 1까지는 어차피 쭉쭉쭉쭉 나갈 거니까 거기 앞부분에 오늘은 일단 미분 쪽은 좀 많이는 안 하고 여기 앞부분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445번 요거 유형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445번 보시면 먼저 문제 포인트는 뭐가 있는 거냐면 모든 실수 누구와 누구에 대하여 그렇지. 그 얘기는 변수가 누구하고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x하고 y라는 거야. 그러면 변수가 x하고 y니까 그럼 변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변수 2개를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 그러면서 그럼 이 변수 2개짜리를 변수 몇 개짜리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1개짜리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거기 주어진 관계식을 보면 fx 플러스 y는 하고 이렇게 표현 나와있지? 그럼 이 2개의 x하고 y를 뭐한식으로 표현이 나와있으니까 더한식으로 표현이 나와있으니까 표현이 해가니 미분계수 정의식을 쓸 때 기본 풀이는 정의식을 쓸 때는 반드시 누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리미트 h가 어디로 가는 꼴을 0으로 가는 꼴을 써서 누구를 정의하라고? f' 누구를? x를 정의하라고. 다시 f' x를 정의를 하는데 얘는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가는 꼴을 쓰라고? 반드시 h가 제로로 가는 꼴을 쓰라고. 그럼 요놈 식기를 쓰게 되면 요놈은 예원아 진짜 정의식 계속 시켜 h분의 그렇지. 이 정의식을 쓰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정의식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더하기 표현으로 나와 있으니까 x 더하기 h라는 요 표현을 x 대신에 x, y 대신에 누구를 갖다 놓았다라고 보고 h를 갖다 놨다라고 보라고 얘기했죠. 그럼 거기 주어진 관계식에서 y 대신에 h 갖다 놨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fx 더하기 뭘로 써? fh로 바뀔 거고요. 거기에서 빼기 누가? fx 갖다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되냐 안 되냐?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대로 요놈 식에서 fx 사라질 거고요. 그럼 요놈 식이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누가 된다라는 거야? f' 얼마가? x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f' 얼마라는 걸 줬으니까 7이라는 걸 줬으니까 f'7도 당연히 정의식을 써서 고치시라고.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식을 쓰라고? 그렇지. 요놈의 식기는 요놈 시작. 그렇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또 이 부분을 바꿀 수 있겠죠. x 대신에 얼마를 갖다 놓고 7 다음 y 대신에 얼마 갖다 놓고 h. 그럼 갖다 놓게 된다면 f7 플러스 fh 마이너스 f7 나올 것이고 그럼 f7 사라지면서 f'7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뭐하고 fh하고 밖에 나올 거고요. 이게 그러면 누가 f 프라임 뭐 x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7이 얼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f 프라임 x 얼마 된다는 거야? 3 된다는 거죠. 그럼 f 프라임 0도 당연히 얼마일 거야? 3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쓰시는 게 이게 기본 풀이고, 다음 따로 알려드린 풀이는 무슨 미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편미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새끼를 쓰려면 첫 번째 주어진 식을 누구를 변수로 보고, 그렇지, 변수 누구로 보고 y로 보고 뭐해라? 미분해라.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웬만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y에 얼마를 대입을 해라? 0을 대입을 해라. 하지만 이건 100%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 모양에 따라 바뀐다고. 됐니? 그럼 그 얘기는 거기 주어진 관계식의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 너무 쉽게 해서 보시면 f 합성 x 더하기 뭐라고 봐야 돼? y라고 읽으셔야 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누가 변수인 거니까 y를 변수로 보니까 fx 얘는 x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근데 y가 변수였기 때문에 x 상수일 거 아니야. 그럼 fx는 얘는 뭐 취급이 들어가는 거야? 상수 취급이 들어가야 돼. 저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럼 요 놈을 뭘로 하라고? 미분을 하는데 변수를 누구로 보고? y로 보고 미분을 하라고. 됐냐 안 됐냐? 됐니? y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우변 갑니다.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얼마? 0. 다음 요 놈을 시키면 f 플라임 뭐가? y 나올 것이고. 됐니? 다음 좌변을 하는데 합성이니까 요 놈을 시키 합성함수 미분이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이거랑 같은 표현이지. 됐어 안 됐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시작! f 플라임 뭐 x에다 gx에다가 곱하기 안에 합성된 함수를 모한식을 미분한식. 그럼 뭐가? g 플라임 x. 됐니? 자 그럼 갑니다. 여러 식이 미분하면 바깥에 있는 f 미분해야 되니까 f 플라임 뭐가 돼야 되고? x 플러스 y에 곱하기 안에 있는 x 더하기 y를 얘를 미분한식을 써야 돼. 근데 누구로 미분한식 써야 돼? 그렇지, y로 미분한 거야. 그럼 x 뭐 취급이었으니까 상수 취급이니까 미분하는 순간 얼마 되고? 0. y는 미분하면 얼마 되고? 1. 그렇지. 되냐 안 되냐? 그럼 다음 y에 얼마를 갖다 넣어라? 0을 갖다 넣어라. 그럼 f 프라임 뭐는 x는 f 프라임 뭐와 똑같고 0과 똑같을 것이고, 근데 f 프라임 몇을 알려줬으니까 7을 알려줬으니까 f 프라임 7도 그럼 누구랑 똑같아져? f 프라임 0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f 프라임 0은 얼마? 3.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됐어? 요거 다시 한 번 더. 왜 자꾸 얘를 알려주냐면 실제로 이 기본기를 써서 나오는 게 여태까지 니들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서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돼.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학교에서 만약에 수행으로 저걸 시험을 보면, 수행 또는 쪽지 시험으로 수행을 보면 반드시 왼쪽 걸 쓰시는 거야. 이해갔니? 다음 학교에서 서술형이 아니, 그러니까 서술형까지 무조건 얘를 써야 되고, 서술형이 아니면 무조건 뭐 쓰라고? 이거 쓰라고. 빠르니까. 굳이 이거 써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지금 바로 이어서 445번 필기하신 다음에 446번을 두 가지 다 써서 풀어보세요. 두 가지 다.
hx, hx, a. 아, 누가 어디? 여기서 지금 앞에 또 빼먹었잖아. 리미트 누가 어디 봐? 써? 분자하는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찢어. 됐어? 변수가 누구지? h잖아. 그러니까 x는 뭐 취급이야? 상수 취급이야. 그럼 f 프라임 x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x 상수라며. x 더하기 또 빼먹었잖아. 거기 앞에 뭐부터 해? 그래 리미트 붙여야 돼 자꾸. 왜 자꾸 빼먹어? 귀찮아하지 말고 붙여. 리미트 h 0까지 안 쓰고 리미트라고 붙이라고. 뭔 소린지 이해갔어? 다음 f 프라임 0을 줬으니까 써먹어야 되지. 0 더하기 h잖아. 마이너스 h f0 fh 사라졌고 f0 f0 지어주지. 그럼 여기 또 못 빼먹었어. 리미트 붙여. 그럼 리미트 뭐 그래? 그 다음 h가 뭐래? 수렴해. 얼마? 근데 f 프라임 x가 이거야. 그럼 f 프라임 x는 그렇지. 끝인 거야. 윤호는 계속 딴 문제 풀고 있어.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런 다음에 f 프라임은 이제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식 그대로 가시라고. 자꾸 리미트 빼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리미트 밑에 거 빼먹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인정을 물론 쓰긴 해야 되지만 리미트 하면서 변수는 머릿속에 가끔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빼먹지 말라는 거죠. 됐어? 얘 미분하면 좌변. 다시 1번. x 곱하기 y지. x는 못 찍어. y가 변수지. 그럼 미분하면. 그렇지. 그랬어. 곱하기 빼놓지. 그런 다음에 누구의 얼마? 여기야. 그럼 f 프라임 여기 얼마야? 됐어? 둘 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그걸 자꾸 찾. 그러니까 이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근데 번갈아서. 알았어요. 자, 되셨으면 일단 숙제는 그거 86페이지 하나만 합시다. 됐죠? 86페이지 하나만 숙제하겠습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해갔니? 오케이. 다음. 자, 확통교재 꺼내시고요. 넌 왜 교재는 안 꺼내고 그걸 꺼내? 교전에 있긴 한데 안 풀어가지고. 교재를 안 풀었다고? 네. 아니 그 조금 못 가져왔는데. 확통교재가 안 되고? 아 그러네. 옮겨서 올려가지고. 숙제하게 해야지. 숙제. 자, 확통 봅시다. 확통 몇 페이지냐면 먼저 질문부터 봤고요. 92페이지 질문. 92페이지 없으시면 93페이지 질문. 50. 57번? 아 570번. 570번. 자, 570번. 무슨 분포? 이항분포 몇 콤마면 3분의 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래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x가 따라. 무슨 분포니까? 여 앞에 문자 뭐? b. 가로열고 다음. n 콤마 얼마? 3분의 1. 이 표현 계속 연습하시고요. 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 표현 나중에 그대로 서술에 갖다 쓰시는 겁니다.
이해 갔어? 표현 연습해야 돼. 내신 시험에서는 특히나 저 표현 계속 연습해야 된다 앞으로. 자, 그랬을 때 2x제곱이 얼마가 된다면 40이 나와.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랬냐면 시그마 누구에? 시그마 3x-2를 찾으래. 그러면 먼저 이 표현부터 읽어놔야 되겠지. 시그마 3x-2 3x-2라는 확률 변수의 뭐 구하여라? 표준 편차 구하여라. 그럼 표준 편차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먼저 나와야 될 것이고 분산 즉 v 나누고 3x-2 나와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의 성질을 알 수 있니? 분산의 성질을 알고 있잖아.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3x-2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표현돼야 돼? 시작! 분산인데? 분산인데 절대값 3대. 분산 성질 어떻게 나와야 돼? 너 또 빨리 확인해. 헤이. 정확하게 9. 그 다음 연결. 곱하기. 그렇지. 먼저 이거부터 익혀줘야지. 됐냐 안 됐냐? 표현이 했니? 그러면 얘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 뭘 씌우면? 루트 씌우면 얘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 주어진 확률 변수 x가 2하고 곱하 n, 3분의 1을 따르니까 2x를 우리 표현할 수 있어. 2x는 시작 3분의 1 곱하기 n. 다음 vx도 표현할 수 있어. vx 시작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요놈의 식기는 9분의 2n으로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성질에 의해서 분산을 구할 때 편차제곱의 평균도 있지만 어떻게 구하라고? 뭐에? x제곱의 뭐에서? 평균에서 빼라 그랬어. 뭐를? 2x의 전체 제곱을 뺀 게 이게 바로 9분의 얼마? 2 곱하기 n이라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근데 x제곱의 평균이 문제에서 줬지 얼마라고? 40이라고 줬고요. 다음 2x의 전체 제곱이니까 3분의 1 n을 뭐 한 거야? 전체 제곱한 거지. 그럼 얘는 얼마? 9분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표현되냐 안 되냐? 그럼 요놈의 식이 그대로 이항시키게 된다면 9분의 n제곱 플러스 9분의 2 곱하기 n이란 놈의 식기는 양은 얼마로? 40 나올 것이고 그럼 얘는 좌우 양변에 곱한 다음에 정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40 곱하기 9가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어 됐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n 나와 안 나와? n 나와. 그러면은 vx 찾아 못 찾아? vx 찾아. 그러면 9vx 찾아 못 찾아? 걷다 못 씌워? 그렇지. 그럼 되겠죠. 됐니? 정도? 570번. 다음 없으시면 94페이지 질문이야? 576번. 원점 어디를 출발하여? 5를 출발하여 어디 위로 움직이는? 그렇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그랬지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이러한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은 어느 쪽과 어느 쪽 방향만 움직이니? 왼쪽 방. 그렇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위치가 커져 작아져? 커져. 왼쪽으로 가면 작아져.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자, 그랬을 때 동전 몇 개를 던져서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 그럼 이 양의 방향이 어느 쪽인 거야? 오른쪽으로 몇 칸? 세 칸. 뒷면이 나오면 무슨 방향? 음의 방향. 그럼 얘는 어느 쪽? 왼쪽으로 몇 칸? 두 칸. 동전을 몇 번 던진 후에? 10번 던진 후 점 P의 무엇을? 좌표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그랬을 때 EX의 값을 구하여라. 표현 이해가 싸갔어? 그러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동전을 던져.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세 칸을,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두 칸을 움직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당연히 얘가 양의 방향을 나타낼 것이고 왼쪽으로 가니까 음의 방향을 나타내게 될 거야. 표현이 얘가 쌀랐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동전을 10번 던진 후 점 P의 무엇을? P의 좌표를 뭐라고 한대? 확률 변수 누구라고 한대? X라고 한대. 표현 이해갔냐? 갔냐?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통계에서 공식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공식을 안 외우라는 건 대신에 문제 파악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해갔니? 그래서 그 문제 파악, 이런 활용 형태에서 문제 파악을 잘 하시려면 확률 변수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P의 좌표가 변수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갔냐?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변수, 확률 변수 결국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됐지요? 그랬을 때 요놈의 시기에 뭘 구하라 그랬어? 얘 평균, 즉 기대값 EX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동전을 던지는 행동이 있잖아. 다시 뭐를 던지는 게 있어? 동전을 던지는 게 있지. 그럼 그 동전을 던져서 나온 결과 가지고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야? 좌표가 움직인다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순서상 봤을 때 동전을 던져 그 결과에 의해서 P의 좌표가 갈려.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동전을 몇 번 던져? 10번 던지지. 그럼 동전을 10번 던지니까 동전 던지는 행동은 얘는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야. 맞아 틀려? 그러면 이 동전 던지는 게 몇 번을 10번 던지는 게 이 결과가 당연히 좌표에 영향을 끼칠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든 어쨌든 뒷면이든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 앞면의 횟수를 예를 들어서 앞면의 횟수는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0번부터 10번까지 나오게 될 것이고 걔를 하나의 뭘로 잡으면? 변수로 잡으면. 뭔 소린지 이해갔어? 다시 문제에서는 P의 좌표를 변수 X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P의 좌표는 동전 던지는 결과 때문에 움직일 테니까 가장 단순한 독립시행인 동전 던지는 거에 대한 걸 먼저 찾아내시는 거라고. 변수를 잡았어. 걔부터 당연히 시작해서 가야 되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얘는 동전을 10번 던지는 독립시행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무슨 문법 따라가? 그렇지. 이항 문법 따라갈 거야. 그럼 앞면에 대한 얘기니까 Y라는 놈의 식기는 따라가 이항 문법을 몇 콤마 몇을? 10콤마 얼마? 2분의 1을 따라가.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이때 P의 좌표 X는 이 앞면 횟수에 따라 바뀌겠네.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Y는 5부터 0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어? 10까지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그러면서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라갈 거거든. 그러면 이 좌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면이 나오면 어느 칸 간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3칸 간다 그랬으니까 앞면 횟수에 몇 번을? 3을 곱하면 되겠네. 근데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니까 뭘로? 플러스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럼 앞면이 10번 나와. 근데 동전 10번 던졌잖아. 뒷면은 몇 번 나오겠니? 몇 번 나와? 0번? 아니 앞면이 Y번 나와. 동전 10번 던지잖아. 앞면이 Y번 나와.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오겠어? 10-Y번 나올 거 아니야. 10-Y번 나오면 그때는 왼쪽으로 움직이잖아. 몇 칸을? 2칸을 가니까 2 곱하기 10-Y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니까 뭐 하시면? 빼면 되겠죠. 이해갔어? 안 갔어? 즉 동전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좌표는 결정이 될 거거든. 그럼 x라는 놈의 식기가 뭐라고 표현이 될 테니까 이거 정리하면 몇 i? 5i 마이너스 얼마? 20이라고 정의가 될 것이고 그때 무슨 값 찾으라고? x에 대한 기대값 찾으니까 얘는 그냥 5i 마이너스 20과 같아달라. 같아. 그럼 이 기대값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시작! 5 곱하기 2y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2y만 찾으면 되겠네. y의 기대값. 근데 y가 무슨 분포 따라가? 이항분포 따라가. 기대값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바로 나오겠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순서를 확인해서 동전 결과 때문에 좌표가 바뀌게 되니까 그 동전 나온 놈의 식기가 독립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걔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품만 잡아주시면 식을 처음부터 우리가 얘를 한 방울 안 만들어내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해갔어? 오케이. 정답 하시고 더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정리분포 하겠습니다. 5 가로 5번이었어? 그러면 가로 6번.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정규분포라는 거는 제가 그냥 모든 통계분포의 해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뭐 나중에 대학 과정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쪽 과정에 관련된 통계 쪽 관련된 학문을 듣더라도 거의 정규, 그러니까 대학교 학문은 고등학교 학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나중에 대학 가서 교양 과목을 들어도 통계 쪽 들어도 돼. 전혀 상관없어. 들어도 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영어냐 아니냐야. 원서를 보냐 안 보냐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완벽하게 똑같다. 자, 어쨌든 이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면서 됐니? 다시 확률 변수 x가 무슨 확률 변수가 되고 연속 확률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다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이 얼마고 n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하면 시그마라고 한다면 됐니?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다시 확률 무슨 함수? 밀도 함수라는 놈의 식이 얘는 안 외워도 됩니다. 대학교도 안 외웠는데 고등학교가 외운다? 전혀 쓰잘데기 없어요. 뭐 학교에서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개소리입니다. 절대 안 외우는 거야. fx식이 그냥 확인만 하세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오랜만에 보니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을 1 함수의 요놈일 때 분포를 우리는 그냥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식 겁나 어렵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요 새끼를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표현을 하게 되면 확률 변수 x가 뭐 한다? 그렇지, 따른다. 정규분법 노말이니까 앞에 n자를 따서 n 쓰고 됐니? 다음 가로 여시고 여기에 m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그렇지, 이거 평균이야. 다음 시그마 제곱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렇지, 분산. 됐니? 이렇게 표현을 해. 그때 밀도함수식은 이거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두게 된다면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이 있고요. 됐니? 당연히 x의 범위는 뭐가 될 거냐면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어? 그때 이 그래프의 모양이 요런 모양을 그려. 됐어? 그때 이 그래프의 모양을 뭐랑 비슷하다고 하냐면 종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무슨 모양이라고? 종 모양. 아니 그 서양 애들은 그 뭐야 워낙에 기독교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 있잖아요. 땡땡땡 올리죠. 얘가니? 그 모양을 띄는 걸 우리는 그냥 정기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단순한 건 여기서 조금 요 그래프 성질을 하나만 익히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M 뭐 의미한다고? 평균. 이 평균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다시 좌우가 어떻게 된다고? 대칭이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당연히 최대값은 fx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m일 때. 그러니까 얘는 뭐 f m. 이게 함수 y는 fx 그래프고 됐냐 안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종모양을 이제부터 그리기만 하시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이 정규분포는 요놈의 새끼는 자 이러한 어쨌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걸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가 따를 때는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 한가운데 x는 m인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된다고?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가. 무한대까지 계속.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 됐니? 그렇다면 이게 연속 확률 변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에 뭐를 구하게 된다면 전체 뭘 구하게 되면 넓이를 구하게 되면 넓이는 얼마 나와야 되니? 넓이는 얼마?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확률값. 확률의 합이 얼마나 그랬어? 1이라 그랬잖아. 이산에서. 근데 연속에서는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지 않으니까 확률 구할 때는 저 부분에 뭘 구하는 거라고?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넓이가 전체 넓이 합이 될 테니까 전체 구간에서 그럼 넓이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그렇다면 요 반쪽짜리 넓이의 합은 그럼 넓이는 얼마 나오겠니? 넓이는 얼마? 2분의 1, 즉 0. 얼마? 뭐 나오겠죠?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 요렇게 될 거고요. 다음 이 모양 자체는 무슨 모양을 띠는데? 종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이 종 모양이 항상 똑같진 않습니다. 뭐에 따라 갈리냐면 분산, 즉 표준편차에 따라 갈려. 다시 분산, 표준편차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갈려. 그럼 갈린다는 건 예를 들어 무슨 소리냐면 분산이 1이야. 그럼 표준편차 얼마야? 표준편차 얼마야? 1 나오겠지. 다시 분산이 4야. 표준편차 얼마야? 잘 안 들려. 얼마? 2. 됐어 안 됐어? 그럼 둘 다 평균이 예를 들어 70이야? 평균 70에서 분산이 1인 놈과 분산이 4인 놈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
어떤 모양을 띠냐면 한가운데 얼마가 먼저 있어야 되고 70이 있어야 될 거고요. 다음 그걸 갖고 있는 무슨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종 모양을 적당히 잘 그리시면 됩니다. 70을 기준으로 좌우 어떻게 돼? 대칭이 나오겠지. 전체 넓이는 얼마? 1. 다음 반쪽짜리 넓이는 얼마? 0.5 2분의 1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여기 거의 다 소수 씁니다. 됐어? 그렇다면 이때 분산이 4면서 동일하게 평균이 70이면 가운데 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이거 분산이 얼마짜리라고? 1이고 얘는 분산 얼마짜리라고? 분산 얼마짜리? 4짜리. 표현되냐 안 되냐? 그럼 둘의 차이점은 이런 거야. 자, 종 모양이 분산이 얘는 상대적으로 얘는 커져. 작고 얘는 뭐해? 크지. 분산이 커질수록 종이 내려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종이 어떻게 돼? 내려와.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럼 종이 내려온다는 건 전체 넓이 1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할 때. 종의 꼬리 쪽. 꼬리 부분이 더 어떻게 돼? 두꺼워져.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뭔 소린지 이해 갔냐? 다시 분산이 뭐 할수록? 클수록 됐니? 다시 종 모양이야. 종의 이 윗대가리가 어떻게 돼? 내려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꼬리 쪽은 두꺼워져. 이해 갔냐 안 갔냐? 대칭인 건 동일한 거야. 평균 기준으로. 됐어 안 됐어? 왜 이렇게 되냐면 다시 분산. 우리 필기한 거 다시 한번 봐. 분산.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분산이 의미하는 건 퍼짐의 뭐라 그랬어? 정도라고 얘기했지. 그 퍼져 있다는 게 뭐냐면 한가운데 평균이 있잖아. 평균을 기준으로 애들이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분산이 작다는 건 애들이 평균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조금 떨어져 있어? 조금 떨어져 있어. 분산이 커지면 평균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어? 멀리 떨어져 있을 거거든, 상대적으로.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윗대가리 낮아지면 더 두껍게 멀리 떨어져 가야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꼬리 쪽이. 분산이 그러면 1보다 더 작아. 그럼 얘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얇고 홀쭉하게 더 위로 올라가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한 번 더. 동일하게 평균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 분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분의 1 분산이 16분의 1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돼? 좁은 종 모양이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몇 가지 이해 갔니? 즉 평균 기준으로 애들이 많이 모여있어 적게 모여있어? 많이 모여있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몇 가지 이해 갔어? 자 그럼 한글 표현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자, 이 말을 잘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고르다는 건 비슷한 점수대가 많은 거야? 애들 점수대가 중구난방으로 막 가 있는 거야? 비슷한 점수대가 많은 게 고른 거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되냐 안 되냐?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야. 다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 평균 근처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많이 몰려 있다고. 이해갔니? 그게 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1점부터 99점까지가 아니라 평균이 70이면 70 근처 딸이 애들이 겁나 많다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 표현은 분산이 퍼짐의 정도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렇지. 분산이 작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요. 그러니까 고르다는 표현을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냐면 1점,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그냥 쭉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단 표현이 아니라고. 비슷한 점수대가 많은 거라고.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비슷한 점수대가 많으니까 비슷한 점수대가 많다는 건 평균 근처 애들이 당연히 많이 몰려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평균 근처 애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평균 근처 애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더 뾰족한 모양으로 종 모양이 올라가겠지. 꼬리는 상대적으로 얇아질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의 결국의 차이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점수가 고르다는 건 분산이 어떻다?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다? 작은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여기 모양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표현 됐나요? 됐어? 오케이 정답. 자, 왼쪽 위쪽은 지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대평값의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살짝 보고 요걸 가지고서 이제 분산이 어떻다라는 게 정확한 이제 대각역의 표준 정규분포로 봤을 때 분산이 어떻다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요놈의 식기를 이제 대표값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데 보세요. 자, 이제 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학교 선생님들이 본인들끼리 이제 친한 사람들이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1반 담임과 2반 담임 선생님이 내기를 해. 야, 이번 기말고사 때 우리 반 수학 성적하고 너네 반 수학 성적하고 해서 우리 반별로 쏘기 해. 뭐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1반은 수학 성적이 70점이야. 아, 수학 평균이 70이야. 다음 2반도 2반은 수학 평균이 75야. 그러면 일단 어느 반이 수학 더 잘하니? 2반이 당연히 더 잘할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 같아. 그럼 어느 반이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애매한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 가장 우리가 대표값을 많이 쓴 건 당연히 평균만 딱 보고 아 일단 이 새끼 잘해 못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이해갔니? 오케이. 다음. 그런데 같은 수학이 70점이더라도 이 점수대의 분포가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1반은 수학 평균이 70점인데 그 수학 평균 70점을 보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서 얘네 반은 분산이 얼마였냐면 분산이 예를 들어 2야. 됐냐 안 됐냐? 이게 1반입니다. 됐니? 2반은 어떻게 되냐면 20점대가 졸라 많아. 20점대가 한 10대 명이 돼. 근데 또 상대적으로 100점짜리가 한 20놈이 돼. 그래서 평균 70이 나올 수도 있지요. 맞아 틀려? 그럼 20점대도 있고 100점대도 많잖아. 그럼 점수대가 고른 거야 고르지 않은 거야? 그렇지. 이제 이해 갔어 안 갔어? 고르지 않아. 그럼 분산이 커 작어? 커.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분산이 커? 분산이 크니까 요놈의 식기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거든. 그래프 모양. 이게 2반이야. 분산이 얘는 얼마냐면 예를 들어 분산 8이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는 어느 반이 잘한다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서 모두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 중에 점수가 80점인 놈이 한 놈이 있단 말이야. 내 점수가 80점이야. 근데 나는 1반에서 어떻게 되는지 2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지금 그 얘기 뭔 소리냐면 내가 80점이면 어쨌든 평균보다 높으니까 잘하긴 하잖아. 근데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말할 수는 없을 거거든. 그 얘기 뭔 소리냐면 1반에서의 80점이라면 여기쯤 위치하게 될 것이고 2반에서 80점이면 여기쯤 위치하게 되는데 물론 등수가 이렇게 딱 나와. 그러면 감사하지. 맞아 틀려? 등수가 나오면 감사하잖아. 아 내가 2반에서는 2반은 애들 100점대가 많으니까 80점이라 해도 반에서는 한 20등 할 것이고 1반에선 70점대 애들 그 언저리 애들이 졸라 많으니까 내가 80점을 받더라도 1반에서는 나는 그래도 뭐 반 한 8등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 등수가 나오면 가능해. 여기까지 이해갔니?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 이게 수학 점수고 예를 들어 요런 무식에는 수학 점수가 아니라 영어 점수야. 수학 70점하고 영어 평균 70하고 봤을 때 어느 반이 잘한다 말할 수 있냐 없냐? 없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대표값을 보고서 물론 그것만 보고서 어느 반 잘한다 못한다 따질 수는 있는데 그때 요놈의 시기에 내 점수 하나하나를 확인을 하게 되려면 순수하게 이런 놈 갖고서는 비교하기가 힘들어. 그 얘기는 뭐 이제 우리가 실제 현실로 갖고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선택 과목을 하잖아. 몇 가지가 존재? 세 가지 존재하지. 뭐가 있냐면 확통이 있고요.
다음 미적이 있고요. 기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수능 문항이 몇 문항이냐면 30문제인데 이 30문제가 22문제하고 8문제 두 가지로 갈려요. 22문제는 공통수학이라고 해서 수원, 수투. 다음 얘가 선택 과목 문제가 8문제로 나와. 이해갔어?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러면 이제 묻는 거야. 봐. 내 점수가 수능에서 A라는 학생은 수학 점수가 80점이 나왔어. 근데 얘는 확통을 선택해. B라는 애는 똑같이 80점이 나왔어. 근데 얘는 미적분을 선택했어. 누가 더 잘했게? 말할 수 있니?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잖아. 똑같은 문제를 30문제 풀었으면 그때는 둘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이때 문제점이 생겨버려. 왜? 이 새끼 점수가 똑같은 이게 똑같은 80점이더라도 선택한 과목이 다르잖아. 그잖아. 그럼 물론 당연히 난이도를 조절을 하긴 할 거거든. 원래대로 얘기하면 훨씬 어려워. 확통보다 훨씬 어려워. 예전 과정을 보게 되면 물론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그치요?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우니까 미적분 선택한 애가 더 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닐 거거든. 난이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 문제들은 예전에 비해서 어렵게는 안 나와. 물론 어려워. 예전에 비해서 안 어렵다는 거야. 이해갔니? 예전에 비해서 안 어렵다는 건 정말 지금이 23, 24 19년도 수능이었나 20년도 수능이었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 30번 문제 내가 해설해 주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렸어. 해설을 해주는 데만 한 문항 풀어주는 데만 그 정도로 대신에 그 앞에 문항들이 좀 쉽긴 했거든.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문항이 이제 정말 고난이도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간다. 이해갔니? 그러면 얘네 두 점수를 그러면 이걸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둘 중에 누가 좀 더 잘했냐 못했냐를 얘기를 하려면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이 선택 과목 갖고 따지겠니? 아니면 수원수도 공통부분 갖고 따지겠니? 그렇지. 공통부분을 갖고 따지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갔어 안 갔어? 즉 공통부분을 갖고 따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얘는 확통을 받았는데 68점에다가 12점 이렇게 받았다라고 치고 요놈의 새끼는 동일하게 68점에다가 똑같이 12점 받았다라고 똑같이 치자고. 그러면 쌤 둘이 똑같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 12점짜리 난이도가 어떤 거니까 다른 거니까 둘이 공통으로는 몇 점대를 따져야 되는데 68점대를 당연히 따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게 객관적인 거잖아. 맞아 틀려. 냉정히 보면 이걸 보는 거지 이 새끼를 보는 건 아닌 거거든. 물론 점수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좀 더 세분화돼서 기준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확통을 신청한 애들은 수학을 보통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야? 잘하는 애들이야 못하는 애들이야? 못하는 애들이야.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 문과 쪽 애들. 다음 예체능계 중에서도 독특한 애들 상위권 대학 관련 애들 그런 애들 확통을 신청해. 이해갔어? 미적 아니면 기하를 선택하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기하보다 미적을 많이 선택합니다.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미적 싫어서 도망가는 애들. 미적이 조금 초반에 외울 게 많거든. 내용 자체는 많지 않은데 그거 싫어서 도망가는 애들 공부할 양이 좀 많으니까 또는 아예 상위권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 최상위권 대학들은 기하를 원하는 과들이 있어. 서울대나 이런 쪽에서는. 얘가서 그걸 필수로 갖고 오라는 학교들이 존재해. 그러니까 기하는 되게 중구난방이야. 즉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80점이
정확하게 위치 판단은 안 되지만 지금과 같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면 1반에서 80점이 더 공부를 잘한 거니 2반에서 80점이 공부를 더 잘한 거니 등수로 봤을 때 1반에서 더 등수가 더 잘 나올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얘가 싸갔어. 왜? 평균에 애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평균보다 높으면 무조건 등수 올라가잖아. 쌤 얘도 평균보다 높잖아요. 아 얘는 당연히 상위권 애들이 많거든. 맞아 틀려?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냐? 상위권 애들 100점대가 많으니까 평균이 이렇게 맞춰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공부 못하는 애들도 졸라 많고. 그럼 등수는 얘가 더 잘 나오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수능을 선택 수능이 되는 순간 처음에는 다 아무거나 갔다가 자기 원하는 거 수학 공부 많이 하기 싫어 확통 따라갔다가 이거 갔다가 후회해 그냥 확통할래요 그 다음 뭐 저는 그냥 기하로 도망갈래요 이랬던 애들이 존재했는데 시험을 탁 보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확통이나 기하가 뭐가 높냐면 분산이 높아. 다시 확통이나 기하가 뭐가 높다고? 분산이 커. 확통하고 기하가 분산이 커. 왜? 확통 누가 공부 못하는 딸이 새끼들이 무조건 존재하는 이과 쪽에서 어차피 최상위권은 언제든 변하지 않아. 시험이 어려워도 최상위권은 잘 나오고 시험이 쉬워도 잘 나와. 이해갔니?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하나는 중상위권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최상위권은 어차피 상관없어. 무조건 잘 나와. 걔들은 어차피 상위권이니까. 그러면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애들이 이제 노려야 되는데 밑에 새끼들이 이렇게 지금 확통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냥 찍는 애들 꼭 있거든. 그냥 수학시험 안 보고만 딴 공부만 한다고 수학 찍어서 막 평균이 40, 30 막 이따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막 20점대, 30점대 이런 애들 많아버려. 그럼 분산이 당연히 어떻게 돼? 크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안 갔냐? 얘는 상대적으로 분산이 커져서 분산이 작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네 둘이 동일한 점수대를 갖고 들어갔을 때 이 점수가 평균보다 일단 윗점수라고 치게 된다면 높다라고 친다면 등수 따기 쉬운 건 분산이 큰 걸 따라가야 돼? 분산 작은 걸 따라가야 돼? 그래서 작은 걸 따라가. 그러니까 해보니까 미적분을 그나마 추천을 하는 이유는 선택 과목에 뭘 해야겠다. 아직 못 정한 사람들은 이건 거야. 야, 대학 갈 때 등수 잘 나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봐야 될 거야. 당연한 거거든. 똑같이 공부하기 힘들면 어차피 대학 가려고 하는 짓이란 말이야. 그러면 점수 잘 나오려고 가는 게 당연히 좋겠지. 그래서 문과 상위권 애들이 요즘에는 미적분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지들이 안 듣더라고요. 왜? 그쪽에 공통수학 애들이 그나마 수학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그나마 달려들기 때문에 비슷한 점수대들이 평균 쪽에 싹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 걔들은. 10점, 20점대 애들은 거의 안 존재한다고 이쪽은. 정말로. 그냥 미치는 거 이상한 뭐 진짜 이상한 뭐 공대 쪽에 공고 쪽 애들이나 그런 애들 상경계 애들이 그냥 신청해갖고 하지 않는 이상 10점대 애들이 여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한 자리 두 자리가. 하지만 확통이나 이쪽은 존재해. 공부 싫어서 도망가는 애들 존재한다. 그러니까 걔들이 분산, 즉 표준 편차를 다 까먹고 앉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상위권 애들은 여기서 최악인 거야. 분산 커져버리기 때문에.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뭘 해야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딱 나는 무조건 이거 할 거야 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동일한 점수가 나오더라도 이 68점을 가지고서 실제 대학에서 따지지 않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상대적인 점수가. 이해 갔니? 그러니까 요 분산 때문에라도 보통 다 뭘로? 미적분으로 현재 몰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같은 점수가 나와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라고 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배울 지금 이제 정규목표의 표준화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자, 이제 봅시다. 상대적으로 확통에서 나오는 평균과 미적분에서 나오는 평균은 당연히 둘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분산도 그럼 같아, 달라? 달라. 당연히 두 개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르다면 동일한 68점을 받았더라도 이 새끼가 맨 위에서부터 몇 등을 하는지, 즉 상위 몇 %인지는 당연히 그 안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될 거거든. 수능시험 볼 때는. 맞아, 틀려? 그럼 수능시험 봤을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확통 안에서의 68점, 미적분에서의 68점 따로 보지 않는다고. 얘네들 하나로 봐야 된다고. 근데 평균도 달라, 분산도 달라. 그럼 다르게 보면 이걸 돼야 안 돼? 안 돼. 하나로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걸치냐면 표준화라는 과정을 걸치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표준화를 거치기 때문에 표준 점수, 표점이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인터넷 뭐 잘 나와 있으니까 2023년 또는 뭐 2022년에 수능 점수를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각 과목마다 표준 점수, 즉 표점이라는 게 나와. 다시 뭐가 나온다고? 표준 점수, 표점이라는 게 나온다고. 과목당. 이해갔니? 그건 다 언어, 외국어, 수학, 과학, 언어도 지금 다 갈렸잖아.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뭐 이거 막 갈려있지. 그것도 선택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걔들도 어차피 선택으로 들어간 거는 난이도 조절 100% 들어갈 수밖에 없어. 비슷한 난이도로 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그걸 따라서 이 표점을 계산을 하는데 이 표점을 결국에 본다는 건 나중에 좀 더 알려드리겠지만 분산에 따라서 제일 많이 갈리게 될 거고. 이해갔니? 그 표준점수 표점을 보면서 표점이 높은 과목이, 다시 표점이 뭐한 과목이 높은 과목이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점이 만점이 보통 수학 같은 경우가 140대가 나오면 그 시험은 어려웠다는 시험이에요. 140 이상이 나오고 140대가 나오면 그냥 무난하다는 겁니다. 120대 나와 졸라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받아. 원래 점수 100점을 받으면 그 점수가 140점으로 이해를 받아들여서 대학에서 쓰겠다고. 언어가 표점이 130이야? 그 얘기는 언어 100점이 나와도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과 형평성 봤을 때 걔는 몇 점대로 보겠다고? 130점대로 보겠다. 그게 표점이라는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선택 과목당 표점을 따지게 되면 항상 이점이 제일 높아. 뭐 때문에? 분산 때문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냐?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건 이 결국에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른 이런 과목들을 다 어떻게 하나로 모여서 합쳐서 비교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표현이 이해갔죠? 그럼 하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고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목적은 표준화를 하는 결국에 이 목적은 표준화 목적은 딱 하나라고. 뭐하고 뭐가 다른? 평균과 뭐가 다른? 분산이 다른 집단을 뭐하고 싶어서 비교하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괜히 비교하려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 x가 따라요. 무슨 분포? n 썼다는 건 무슨 분포? b 썼다는 건 무슨 분포? 이해 갔어?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기를 n, 그럼 얘는 뭐? 평균, 시그마 제곱, 뭐? 분산. 됐니? 얘를 무슨 화를 걸친다고? 표준화를 걸쳐?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그때는 보통 변수를 누구를 사용하냐면 Z라는 변수를 써. 됐니? 변수는 누구 쓴다고? Z를 써. 그러면서 이 Z는 당연히 정규분포라는 거야. 근데 평균이 얼마고 0이고 분산이 표준편차가 1, 즉 분산 얼마로?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우리 뭐라 그래? 표준화라 그래.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실 때 그럼 이거 표준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선 얘를 외우라고 합니다. 표준화 시키는 변수 Z라는 놈의 시키는 보세요. 봐야 돼. 자, 정규분포 따라가니까 한가운데 평균 찍혀 있고 벌어진 정도가 얼마? 1, 4, 16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분산이라는 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냥 수치라고 해서 상대적인 수치. 이해갔니? 그 부분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평균이 얼마인 거야? M인 거지. 한가운데 M을 있는 걸 얘를 얼마로 보내고 싶다고? 0으로 보내고 싶다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X 70에 있는 걸 제로로 움직이려면 어느 쪽으로? 70만큼 뭐 해버리면 돼? 떼버리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변수 X에서 평균만큼 빼. 몇 가지 이해갔냐 안 갔냐? 다음 분산이 1이라는 건 당연히 표준편차 얼마인 거야? 표준편차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분산 4인 거야? 표준편차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분산 16분의 1이야? 표준편차 얼마인 거야? 4분의 1인 거지? 그거를 근데 얘는 퍼져 있는 그냥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거라고. 분산 커? 넓어져. 분산 작아? 좁아져. 그냥 이것만 나타내는 수치인 거야. 이건 상대도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얼마로? 시그마 제곱으로 시그마로 남아있는 표준편차를 얼마로 바꾸고 싶어?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갔어? 시그마로 되어 있는 걸 시그마만큼 벌어져 있는 걸 시그마로 뭐 해버리면 나눠버리면 1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 이해갔니? 이런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분산이 작으면 이 표준화 값이 커져 작아져. 그렇지, 얘 커지겠지.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얘 값이 어떻게 돼? 커지겠지. 분산이 커. 그럼 이 표준화 Z 값이 커져 작아져. 그렇지. 동일한 점수를 넣어. 평균 동일해. 68점을 넣어. 근데 분산이 어떻게 돼? 작지. 그럼 얘 값은 커져 작아져. 그렇지. 미적분에서 똑같이 68점을 땄어. 공통수학 쪽에.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분산이 작잖아. 그럼 Z표 얘를 하나로 비교하는 표로 모았을 때 이 값이 얘는 상대적으로 더 커져 작아져? 커져. 얘는 분산 커. 얘 68 똑같이 넣었어. 평균 똑같다고 치자고. 그랬더니 얘 값은 그럼 커져 작아져. 그렇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못 정했으면 무조건 뭐해? 미적분해? 라고 추천하는 거야. 안 정했으면. 그게 속편한 거거든. 왜? 공통수학 쪽에서 애들이 평균 때문에 분산이 무조건 얘네들이 작게 나와. 비슷하게 몰려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실은 단순한 거야. 10점짜리 한 자리, 20점 밑에 그 딸이 새끼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지만 확통이나 기하 쪽은 그런 딸이 새끼들이 존재하거든. 또는 기하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 너무 많이 존재하거든. 그쪽에는. 그러니까 점수 따기, 등급 따기가 좀 힘들다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됐나요? 그래서 뭐 선택하면 어떤 거 할지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미적분 하시면서 미적분이 편한 건 이거야. 수투하고 내용이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계산이 더러워서 그래. 그러니까 그 더러운 계산 부분만 주구장창 신경 쓰면 미적분은 기초는 다 돼요. 그 다음이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할 때 결국에 이건 거야. 얘네 조를 하면 확통하고 기하는 공통 수원 수투하고 다른 부분을 완벽하게 더 공부해야 돼.
하지만 미적분은 수투하고 내용이 완전히 어떻다고? 같아. 그러면 내용 공부 따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같은 내용을 몇 번 공부하는 거야? 2번 공부하는 거야. 이해가지 않아요? 계산이 들어온 것 뿐이라니까. 대신 더 좋은 건 수투에서 나오는 놈의 시계를 미적분 내용으로 미분하고 뭐 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된다라는 문제로 내는 거니까. 이해갔지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는 더 좋긴 한 거니까 못 정했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더 내용 정리할게요. 여기는 지워도 되죠? 여기 지워도 돼, 안 돼? 오른쪽 지워도 되니? 오케이, 오른쪽 지웁니다. 자, 그래서 용어 하나만 더 갑니다. 이거는 외우지 마. 다시 뭐 하지 말라고? 외우지 마. 지금 외우지 마. 이건 만약에 외우고 들어간다면 어차피 학교에서 니들도 넌 분명 내가 야 외우지 마 라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 들으면 꼭 외우는 놈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건 니들 알아서 하는 거고, 만약에 할 거라면 시험 대비 딱 시험 보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한 번만 딱 외워놓고 서술형 쓰는 연습만 하면 돼. 이해갔니? 지금 외우시면 안 됩니다. 내 수업 시간에 이건 때려주게도 외우지 마. 이거 외워서 들어가면, 내 수업 시간에 외워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뒷부분 눈에 그럼 다 외워야 돼. 이해갔니? 내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지 말라 그랬어.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하시고. 자, 그럼 갑니다. 표준정규분포라는 놈의 시기가 있는데 결국에 이 표준정규분포는 정규분포를 무슨화를 시켜서 표준화를 시켜서 나온 게 표준정규분포야. 그때는 변수 누구라고? 변수 누가 됐다고? Z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변수 Z가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얼마짜리? 0짜리. 분산 얼마짜리? 1의 제곱짜리. 됐냐 안 됐냐?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그려보면 얘를 표준화 한가운데 얼마? 세로 모아져 있고 종 모양 동일할 거고요. 벌어져 있는 정도 분산의 표준 편차가 얼마로 나와 있는? 1로 나와 있는. 그럼 한가운데 제로를 기준으로 당연히 좌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대칭이 될 것이고 왼쪽 편의 넓이는 얼마? 0 왼쪽의 넓이는 0.5 0 오른쪽의 넓이는 그렇지 0.5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은 표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표를 영어랑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는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항상 줘요. 다시 뭐 한다고? 문제에서 뭐 한다고? 문제에서 주니까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맨날 나오는 것만 이게 솔직히 나오거든.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외워갖고 풀었던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마음대로 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 물론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어떤 학교냐면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이게 소수 4제짜리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걸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뭐 0.2991 이거를 0.3 그냥 이렇게 그냥 퉁퉁 쳐주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계산 편하게. 근데 그걸 0.2991로 계산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고. 속 편하게.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얘는 그러면 뭐를 표를 이용하는데 그 표는 문제에서 주는데 꼭 문제에서만 주느냐? 원래 표는 문제에서 주지 않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여기 하나 넣어놨네. 자 봅시다. 맨 뒤가 119페이지고요. 그 바로 옆에
만약에 숙제하다가 그 확률 값을 안 줬으면은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됐니? 자, 표 보는 거부터 볼게요. 자, 맨 119페이지 오른쪽에 표준 정규 분포 표 해가지고 나와 있지. 다 보이니? 몇 가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왼쪽에 Z하고 색깔점 왼쪽 꼭다리 위에 Z 보이고 아래로 0.0, 0.1, 0.2, 0.3 보이니?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 있어? 3.4까지 나와 있어. 다음 다시 Z로 가. 오른쪽을 봐. 오른쪽으로 가면 0.00, 0.01, 0.02, 0.03에서 어디까지 나와 있어? 0.09까지 나와 있지? 즉 왼쪽 아래로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소수 둘째 자리가 나와 있는 거야. 표현이 해갔냐? 그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 봅시다. 일단 왼쪽에서 1.1을 찾으세요. 1.1 봤니? 다음 위쪽에서 0.06을 찾으세요. 1.1과 0.06이 만나는 지점 보여 안 보여? 보여? 1.1과 0.06 만나는 지점 보여? 뭐라고 적혀있니? 1.1과 0.06 만나는 지점 시작 읽어. 0.377 0 나와 있지. 됐어 안 됐어? 그럼 걔가 의미하는 건 바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얼마고 0이고 분산 즉 표준 편차 얼마 벌어지는 정도가 1인 놈이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방금 표에서 찾은 1.06을 찾았잖아. 됐어 안 됐어? 이해했니? 자 그럼 다시요. 표준 정규 분포나 정규 분포나 확률 변수는 이상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값을 구할 때 하나씩 표적성이 안 되니까 확률 값을 구할 때 하나씩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이용해서 구해라? 넓이 이용해서 구해라. 맞아 틀려? 됐니?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건데 즉 이 1.06으로 나와 있는 값이 0.3770이 나왔다는 건 한가운데 이 Z라는 놈의 식기가 0에서부터 우리가 찾은 1.06까지의 P 뭐 의미한다 그랬어? 대문자 P? 그렇지 확률. 즉 여기가 1.06이라면 0보다 당연히 어느 쪽에? 오른쪽 찍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0부터 1.06까지 이만큼의 넓이라는 거야. 확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넓이가 얼마라고? 0. 얼마? 3770이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0. 얼마? 770이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걸 뭐 외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넓이 구하려면 적분이란 걸 해야 되는데 니들은 그 아까 나와 있는 그 확률식 fx 그걸 적분해야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그냥 표 보면서 그냥 끝내는 거야 니들은. 이해 갔냐 안 갔냐? 대학교 때 같은 경우는 표를 주지 않고 계산기를 써. 대학교는 공학용 계산기라고 그냥 계산기 써서 계산하는 거거든. 이건 어차피 머리 쓰는 건 의미 없는 것은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표현 이해 갔니? 다시 한 번만 더.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서 제로하고 1자리로 예를 들어 여기가 2.18일 때 여기까지 확률 P Z가 제로부터 2.18일 때까지 확률. 자 구해봅시다. 얼마야? 0.4854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이해 갔니? 표 보는 거 이해 갔어? 얘가 얼마라고? 0. 얼마라고? 4854 여기까지 됐냐?
그럼 이제 좀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 응용하는 연습만 하시는데요. 자, P, Z가 2.18보다 큰 확률.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 이 넓이야? 아니야. 어디 색칠해야 돼? 얘도 2.18보다 클 확률이니까 어느 쪽 색칠해야 돼? 오른쪽 색칠해야 되겠지. 쌤 이거 무한히 나가는데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지요. 왜? 전체 넓이 얼마? 1. 제로 기준으로 좌우가 뭐가 되니까? 대칭이니까 반쪽짜리 넓이 얼마? 그러면 여기 확률은 시작.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수식으로만 표현해. 0.5 빼기 0.4854 됐어 안 됐어? 표현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그러면 P Z가 마이너스 2.18보다 작을 확률. 그럼 누구를 찍어야 돼? 마이너스 2.18을 찍어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걔보다 오른쪽 확률이야 왼쪽 확률이야? 왼쪽 확률이야? 맞아 틀려? 왼쪽 부분에 뭘 구해야 돼? 넓이 구해야 돼? 맞아 틀려? 자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시작. 0.5 마이너스 0. 그렇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해갔니? 그러니까 정육표는 성질하고 그것만 쓸 줄 아시면 확률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P 확률입니다. 마이너스 1.24에서부터 Z가 2.25까지의 확률. 계산 안 하셔도 계산까지 해봅시다. 요놈 식기는 찾아보시고 자 요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